16번 문제 보자. 다음 중 원가 부착 개념의 근거를 둔 밑줄 쳐볼까요, 여러분들? 까지 했어. 밑줄 쳐보세요. 원가 부착 개념 뭐라고 그랬지? 무슨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원가 계산. 그럼 전부 원가 계산에는 판매 관리만 빼고 다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판매 관리비에는 원가에는 판매 관리비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17번. 변동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표준원가는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사용될 수 없고 전부원가 계산에서만 사용된다라고 나와 있죠? 네. 맞아요? 아니야. 표준원가가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모두에서 다 사용되는 거잖아, 그치? 네. 전부원가 계산에서 계산된 영업이익은 판매량뿐만 아니라 생산량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맞고요. 변동원가 계산은 기업의 내부 계획 및 단기 의사결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맞습니다.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혼합원가의 주관적 구분이 불필요하죠. 왜냐하면 재료비만 빼고 다 뭐니까?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럼 뭐 혼합원가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18번 주식회사 3일에 6월 중 아래 영업자료를 참고로 해서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공식을 먼저 써야 되겠다. 전부원가 계산 플러스 기초 제공품, 기초 제품 속 고정비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속 고정비 이렇게 하면은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나옵니다. 하면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 생산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1200개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판매량은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800. 800개라고 나와 있어요. 몇 개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200개가 남아 있는 거지? 400개가 남아 있는 거죠? 네. 기초는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200. 200개. 여기 봐봐. 기초는 200개. 단가도 나와 있네. 네. 고정비 단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7. 27원 나와 있어요. 27원. 그럼 얼마 나오니? 이거부터 계산하면 5,400원이 나옵니다. 5,400원. 기말 수량은 1,200개 생산해서 800개를 팔았으니까 몇 개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400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얘도 곱하기 단가를 해줘야 되겠지? 네. 이게 무슨 단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정비 단가예요. 다시 한번 무슨 단가? 고정비 단가입니다. 자, 고정재정관접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24,000원 나와 있고요. 고정재정관접비가 24,000원. 나누기 생산량. 나누기 생산량 하면 나누기 생산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1200개 나와 있습니다. 1200개.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는 거죠? 단위당 20원이 나오죠. 20원. 고정 판매 관리비가 얼마? 12,000원 나와 있고요. 단위당 변동비는 15원, 단위당 변동재정관접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0원 나와 있는데 변동비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괄호 안에 단서조건에서 재고자산은 무슨 법으로 평가한다? 평균법으로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서조건이야. 제일 중요한 단서조건은 평균법. 이 고정비 단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고정비 단가가 기초는 얼마라고 나와 있고 27원 나와 있고 단기 착성은 얼마예요? 20원 나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 개념이 있어야지.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볼래? 기초가 있어요. 기초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 200개. 200개가 있어요. 기초가 200개가 있고요. 요번에 생산된 게 몇 개가 생산됐다고 했어요? 1200. 1200개가 생산이 됐어요. 1200개가 생산이 됐고 여기에서 판매가 된 게 몇 개? 800개가 판매가 됐고 남은 기말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400개가 남아 있는 거야. 맞아요? 아니지. 남은 기말이 몇 개예요? 600개가 남아 있는 거야. 남은 기말은 토탈 600개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기말이 600개. 그죠? 저기 위에도 있지. 아니 여기는 기말은 400개만 들어가야지. 여기 기말은 다시 한번 기말이 몇 개가 그치?
여기 기말이 몇 개? 그지. 600개가 들어가야지. 똑같이 들어가야지. 미안해요. 근데 제품 계정을 그렸을 때 이거 무슨 법으로 팔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평균법으로 팔았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단가가 다르단 말이야. 기초의 단가는 얼마였었어? 27원. 27원. 그래서 얼마였었어요? 5,400원이었었고요. 맞아요? 네. 제주의 단가는 얼마였었어요? 20원. 그래서 얼마였었어? 24,000원이고. 24,000원 거기 고정재정가 24,000원 나와 있잖아요, 그치? 네. 두 개 합쳐서 팔고 남는 거죠. 네. 이게 무슨 법이에요? 평균법이란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여기 기초는 200개 27원 5,400원 갔는데 요 단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평균법으로 팔았대요. 그러면 기초와 생산 합쳐서 1,400개잖아. 네. 1,400개에서 몇 개 팔고 800개 팔고 몇 개 남았어요? 600개 남았을 때 요 600개 과연 단가가 얼마냐라는 얘기야. 단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될까요? 두 개 하면 두 개 돼주면은 얼마예요? 29,400원. 29,400원 나누기 두 개 돼주면 몇 개예요? 1,400개. 1,400개. 그럼 평균 단가가 나오겠네. 29,400원 나누기 1,400개 하면 얼마 나오죠? 21원. 21원이 평균 단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원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곱해봐봐. 그러면 600개 곱하기 21원 하면 얼마 나올까요? 12,600원. 12,600원. 이렇게 차이가 얼마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7,200원. 얼마? 7,200원. 7,200원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변동원가 계산과 정보원가 계산의 순이익의 차이는 얼마라고요? 7,200원이 나오는 거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봐봐. 여기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여기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잠깐만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만 원에서 5,400원 토해봐요. 그리고 12,600원을 떼봐요. 5,400원 떼주시고 12,600원을 떼주시면 얼마 나올까요? 92,000. 800원. 92,000 얼마? 800원 나오잖아. 이렇게 차이가 얼마예요? 7,200원만큼 얘가 더 크죠, 그죠? 이렇게 차이가 얼마예요? 7,200원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7,200원만큼 뭐가 더 크다고요? 전부원가 계산이 큰 거지, 그치?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보다 얼마만큼 더 많다? 7,200원만큼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 게 무슨 법을 한 거예요? 평균법을 한 거야. 똑같은 문제를 선인선실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부원가 계산 플러스 기초 속 고정비 줄여서 쓸게요. 기초 속 고정비 마이너스 기말 속 고정비 마이너스 기말 속 고정비는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 자, 얘는 몇 개 있었어요, 여러분들? 200개 곱하기 얼마? 27원이었어요. 그래서 얼마죠? 5,400원. 얘는 몇 개 남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600개 남았다고 그랬죠? 네. 이 단가가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선인선실법으로 그려볼게. 제품 계정을 선인선실법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풀 때는 이걸 보면 돼. 평균법으로 팔았다. 다시 무슨 법으로 팔았다? 거기 단서 조건에서 평균법으로 평가한다. 또는 뭐 선인선실법으로 평가한다 라는 문제가 처음 나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풀었던 것 중에. 자,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순이익의 차이를 물으면서 평균법을 한다, 선인선실법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기초가 몇 개 있어요? 200개 있어요. 여기에 생산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1,200개를 생산을 했고요. 몇 개를 판매했다고 그랬죠? 800개를 판매를 했고요. 남아있는 기말은 몇 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600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남아있는 기말은 600개가 무슨 법으로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 팔고, 그죠? 네. 200개 다 팔았지? 네. 여기서 몇 개 팔고? 600개. 여기 봐, 200개 다 팔고 여기서 몇 개? 600개. 그 이렇게 여기에서 몇 개? 600개가 남는 거지? 네. 맞네? 네. 그 요 단가는? 요 단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27원. 27원은 다 파는 거지? 네. 요 단가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20원. 20원이라고 그랬지? 네. 맞아요? 네. 그 20원의 단가가 남은 거지? 네. 요거 잘 보면 여기 20원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기말의 단가는 얼마라고요? 20원. 200개 다 팔았잖아. 네. 여기서 600개 팔았잖아. 네. 여기서 600개 남았잖아. 네. 기말 남아있는 600개가 여기서만 남은 거지? 네. 요 단가 20원이 가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12,000원. 차이가 얼마 나죠? 6,600원 차이 나죠. 전번가 계산의 순이익이 6,600원 더 많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무슨 법?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나오면 1번이 답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은데 살짝 바꾼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평균법을 하면 몇 번이 답이 되고요?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선입선출법을 하면 몇 번이 답이 되는 거라고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평균법은 다시 한번 두 개 뒤에서 여기서 판매, 여기서 판매예요. 그럼 단가를 다르니까 구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두 개 뒤에서 나눠주면 평균 단가가 계산이 돼서 평균 단가로 들어가는 거고, 선입선출법이면 얘는 이미 모두 판매가 된 거지? 나머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단가 20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19번 네. 초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0만 원 나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을 물었나요? 네. 우리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랬지. 잠깐만, 이건 지울게. 네. 여기 봐요. 여기서 정확한 공식이 이건데 미안해라. 이걸 줘야 되겠다.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에서 기초 제공품 속 고정비 마이너스 기말 제품 속 고정비 한 개 변동이라고 그랬죠? 네. 이게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에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했어요. 초변동 원가 계산 순이익이라고 했는데 기초수, 기말수 뭐가 빠지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직접 농업이랑 제조 간접비. 여기도 직접 농업이랑 제조 간접비. 이거 예전에 설명해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요거에서 한 단계 더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가 다 빠져버리면 그게 초변동 원가 계산 순이익이라고 했단 말이야. 얘가 얼마래? 500만 원일 때 뭘 물었어요, 여러분들? 변동 원가 계산 순이익을 물었죠? 네. 자, 그러면 기초 제품이 몇 개라고 나와 있습니까? 3,000개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몇 개? 3,000개. 기말은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2,000개 나와 있고요. 곱하기 단가를 해줘야 되는데 직접 농업이랑 변동 제조간접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직접 농업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00원 나와 있고 200원. 변동 제조간접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00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정 제조간접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3,000개 곱하기 고정비가 일단은 고정 제조간접비는 이미 빠져 있는 거지. 여기에서 빠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냥 변동비하고 농업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얘가 변동 제조간접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제조간접비? 고정비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두 개 더해주면 500원이죠? 500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올까요? 150만 원. 얘는 얼마 나오죠? 100만 원. 거꾸로 올라가면 부호가 바뀐다라고 했죠? 얼마 나옵니까? 450만 원.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요 공식 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는 거야. 요 고정비가 고정 제조간접비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조간접비는 뭐만 들어가는 거라고요? 변동 제조간접비만 들어가는 거야. 20번 문제를 보시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 작성 자료가 아래와 같을 경우에 공원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공원이익 계산하래요. 매출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지? 변동비.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뭐예요? 공원이익. 공원이익 마이너스 또 뭐가 되는 거죠? 고정비는 뭐가 되는 거야? 영업이익. 이렇게.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입니다. 자, 매출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200원. 맞아요? 네. 매출이 4,200원. 변동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300원이랑 300원이랑 두 개 뒤에서 얼마? 2,600원. 2,600원이 있죠? 2,600원. 그러면은 공원이익은 얼마 나오는 거지? 1,600원 나오네. 공원이익은 1,600원. 곱하기 판매 시간이 몇 개예요? 3,500개. 곱하기 3,500개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560만 원이 나온답니다. 560만 원.
자, 21번 문제 보시면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절차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을 물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활동 분석이죠. 네. 다시 뭐라고요? 활동 분석. B가 제일 먼저 앞에 있으면 돼요. 활동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활동별로다가 제조 간접비를 집계를 해줘야 되겠죠. 내가 저번에 구매 활동에서 얼마, 세척 활동에서 얼마, 검사 활동에서 얼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동 분석을 했으면 그 활동에서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금액이 2? 네. 네, B 다음에 뭐예요? 2. 그 다음에 배부 기준을 결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부율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배부액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순서가 항상 배부 기준이 나와야 배부율이 나왔지? 네. 여기 봐봐. 나눠주고 곱해줬잖아. 네. 여러분 나눠주고 뭐 해줬어? 곱해줬잖아. 배부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럼 배부 기준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지? 나눠준 값은 배부율. 배부율 다음에 배부액이 나오는 거죠? 이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돼요. 22번 원가 추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공학적 방법은 과거의 원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공학적 방법이라고 앞에서 설명했었죠. 네. 네, 공학적 방법은 과거 자료가 없어도 사용 가능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 과거 자료가 있어야지 사용 가능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계 분석법이라고 그랬어요. 회계 분석법. 그래서 통계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회계 분석법에 의한 추정에 있어 통계적 가정이 종속되지 않을 때는 무의미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어요. 왜? 과거 자료를 갖고 통계를 내는 거지. 통계라는 게 뭐예요? 자료가 있어야지 통계를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계 분석법은 과거 자료를 갖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통계적 가정이 충족이 돼야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없으면은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정 분석법은 뭐라고 그랬지? 계정 과목 분석하는 거라고 그랬지? 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주관적 개념이 개입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랬고요. 고저점법은 최고 주업도와 최저 주업도의 원가 자료를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 23번 문제를 보시면 영어 레버리지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영어 레버리지란 영업 고정비가 지렛대 작용을 함으로써 매출액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확대되는 효과이다. 맞죠? 네. 매출액이 영어 레버리지도가 3이면 매출액이 1 변할 때 영업이익은 3만큼 변한다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정비가 큰 기업은 영어 레버리지가 크고 영업 고정비가 작으면 영어 레버리지가 작다라는 것도 설명 다 했던 거고요. 고정비가 없으면 영어 레버리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영어 레버리지는 여러분 여기 봐봐. 고정비가 없으면 1600원 마이너스 0은 1600원이지. 네. 그러면 얘 나누기 얘가 영어 레버리지였잖아. 네. 0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지? 1이 돼야 되는 거지. 1. 3번이 틀렸어요. 일반적으로 영어 레버리지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크고 매출액이 증가하면 점점 작아진다고 설명 다 해드렸죠? 네. 24번 CBP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조업도와 원가 변화가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기법을 갖다가 우리가 CBP 분석 이란 말 쓰는 거예요. 1번이 맞고요. 2번은 생산량과 판매량은 같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원가 함수는 선형이라는 가정이고요. 자, 공원이익률은 원가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변동비가 높으면 공원이익률은 낮게 나타나겠죠. 변동비가 높으면 공원이익은 자동적으로 적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네. 25번 야구공을 제조해서 개당 1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야구공 제조에 사용되는 변동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00원. 개당 5,000원. 월 고정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0만원의 세후이익을 얻기 위해서 몇 개의 야구공을 생산 판매해야 되는가? 법인세는 몇 프로 돼? 20%다. 여러분들이 봐요. 마이너스 법인세 20%는 세후이익. 마이너스 법인세 20%는 세후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개당 변동비가 5,000원. 맞아요? 그럼 여기 봐요. 10,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변동비는 얼마래요? 5,000원. 그럼 공원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지? 5,000원. 그럼 얘가 100%일 때
100%일 때 몇 프로예요? 50%, 얘도 50%. 고정비가 얼마예요? 200만 원입니다. 고정비는 200만 원. 자, 지금까지는 요게 나왔었지, 그치? 네. 그치? 네. 근데 요번에 세후이익이래. 세후이익이 얼마래요, 여러분들? 150만 원 벌고 싶대요. 여러분 여기 잠시만. 150만 원. 이렇게. 1대 몇 프로인 거야, 이제? 한 단계 더 내려가지, 그치? 네. 자, 어려운 거 아니고요. 법인세율이 몇 프로래요? 20%. 그럼 얘가 100%일 때 얘가 몇 프로래요? 20%. 그럼 얘는 몇 프로예요? 80%가 나오는 거지. 네.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150만 원 나누기 80% 하면 얘가 나오겠지? 네. 얼마 나오니? 187만 5천 원. 187만. 5천 원. 역으로 환산해봐 이제. 187만 5천 원에 20%면 얼마 나오니? 37만 5천 원? 네. 나오잖아. 빼주면 150만 원 나오죠?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얘를 100% 놓고 보고 얘를 20% 얘를 80% 나누기 80%면 얘가 나오죠? 네. 자 이제 여기에서 고정비가 얼마 있어요? 200만 200만 원. 그럼 얘는 얼마 나오는 거지? 387만 5천 5천 원. 나누기 5천 원. 맞아요? 네. 수량을 물었지 않아? 네. 그럼 여기서 금액 나누기 단가면 수량이 나오잖아요. 네. 얼마 나오니? 775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얘 나누기 여기 잠깐만요. 얘 나누기 50%를 해봐. 그럼 얘가 나오겠지, 그치? 네. 얼마 나오니? 775만 원. 770 5만 원. 나누기 1000만 그죠? 네. 그래도 775개가 나오죠? 네. 여기서 계산 하나 여기서 계산 하나 똑같은 거예요. 몇 개가 나옵니까? 775개를 팔면 된다.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